좀 굉장히 모호한 것 같았고 있냐 없냐를 기준으로 많이 나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적합하다 해도 적합한지? 좀 딱딱하다? 약간 실제 삶에 적용했을 때는 사실 이게 전부가 아닐 수도 있고 실제 현실과는 약간 괴리가 있는 그런 느낌이 조금 들었죠. 되게 기준이 모호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사람에 따라서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영역이 되게 많다는 느낌?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영상을 할 때 청년 주거에 대한 걸 했었잖아. 아무래도 우리 내부를 좀 찍고 하다 보니까 좀 약간 비장애인 중심이라는 느낌이 들었었거든. 근데 우리가 저번 얘기를 하고 문제의식을 갖고 나니까 사실 나는 비장애인으로 살면서 안 보였던 것들이 있었거든. 근데 한번 그런 생각을 갖고 나니까 그런 게 보이더라고. 제도적으로 누굴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생활 환경에서도 이 부분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문제의식을 다른 사람이랑도 공유를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 사실 그래서 인터뷰를 우리가 다 진행을 해봤고, 또 준영이는 그 자료 조사를 또 진행을 나름대로 해줬잖아. 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청년 비영리단체 통감의 김현태입니다. 간단하게 소개 같은 거 한번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금 금년 이제 저기 60살이고요. 이름은 장인섭이라 그러고요. 3살 때 실명했고 그 안마사 생활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통감. 안녕하세요. 네, 김명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연립주택에서 살고 있어요. 엄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네. 어땠어? 인터뷰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 나는 인터뷰하면서 일단 인터뷰를 하길 되게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사실 우리끼리도 이미 그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을 하고 어느 정도가 있는지 그런 얘기했었잖아. 근데 그게 일상생활에서 직접 불편함을 겪고 계시는 분들의 경험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부분이 있더라고. 가격에 비해서 좋은 곳을 찾아도 경사로나 휠체어가 아예 올라가지 못할 정도의 턱이 있으면 이사를 할 수가 없어서 또 좋은 곳을 다시 알아봐야 되고. 경사로의 유무나 턱이 얼마나 네네. 높은지 이런 거는 직접 가보지 않는 이상 알 수 네.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정보를 미리 알 수 없다는 게 문제인 것 같네요. 맞아요. 진짜. 조사할 때는 어땠어? 일단 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청각장애인분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우리는 평소에 전혀 느끼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정말 그분들에게 거주나 생존에 직결된, 아까 앞에서도 말했지만 우리가 너무 우리 눈으로만 이런 주거 기준이나 주거 환경을 바라보고 있지 않았나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은 진짜 나도 약간 되게 공감이 되는 게,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각장애인 유형에 대해서 조사를 할 때 이런 터치형 인덕션 같이 터치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좀 불편할 거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그냥 애초에 집을 찾아가는 것부터가 시각장애인분한테 문제가 될 수도 있겠더라고. 특히 아파트는 그 구조가 되게 복잡하잖아. 비슷비슷한 단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안에도 되게 미로처럼 되어 있다 보니까 같이 보조해 주시는 분이 혹은 차를 태워주시는 분이 정말 집 앞에 딱 이렇게 내려주는 게 아니라면 정확하게 그 집을 찾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거지. 그래서 난 너네도 혹시 그런 인터뷰 과정상에서 좀 구체적으로 그런 사례들이 있었는지 좀. 일단은 제일 먼저 이제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신다는 정보를 듣고 가장 먼저 생각이 들었던 거는, 요즘에 빌라나 아파트 같은 구조가 많잖아. 그래서 그런 공동 그 주거 환경에서 되게 불편함이 있으시겠다, 이 정도가 가장 먼저 생각이 들었는데, 인터뷰를 하면서 우리가 흔하게 있는 그 문턱이라던가 서 있을 때랑 앉아 있을 때 높이가 다르잖아.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맞춰져 있지 않은 구조?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충격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 어땠어? 저는 일단 청각장애인 분들이 주거 환경에서 불편함을 겪고 있을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난 건 뭐 현관벨, 차인벨이나 아니면 아파트 단지 같은 거에서 하는 그런 안내 방송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정보를 얻으실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혼자 사시는 분이 아니고 뭐 가족이나 친구나 같이 사시는 분이면은 화장실에 누가 있을 때
이렇게 화장실 문이 닫혀 있으면 화장실 안에 누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정확히 확인을 하실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공중 화장실처럼 안에 누가 사용하고 있는 거를 외부에서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시각적인 정보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좀 필요하다는 거를 이번에 알겠어. 그리고 내가 되게 이번 인터뷰 하면서 제일 실감을 했던 부분이 그 경사로 얘기를 해주시면서 그 경사로가 이제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한테도 어떤 해당이 되는 얘기지만 우리 이제 유모차를 끄시는 분들도 계시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이제 워커를 끌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잖아. 그래서 그런 하나의 그 편리한 어떤 환경이 장애인한테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결국에 우리 모두가 편하게 살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작이 되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 맞아. 이제 그런 게 사실은 이게 특정 대상을 위한 거라기보다는 좀 사실 결국 모두를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지금 우리가 최저주거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이게 단순히 주거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 인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 이런 제도나 어떤 시스템을 구축을 할 때 거기서 배제된다는 거는 사실 그들의 존재감 자체가 인지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랑 같은 얘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인식 자체를 하는 것, 그게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있어. 결국에는 정말 우리 사회에서 최소한의 수준을 정해 놓았다면은 정말 모든 사람이 그 최소한의 수준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해. 결국에는 최저주거 기준이 정말 모두를 위한 그런 기준이 돼야 되는 거 아닐까? 장애인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약간 비장애인에게만 해당이 되는 그런 기준인 것 같고, 지체 장애인 입장으로서 얘기를 하자면 휠체어가 안에서 이동해야 될 경우에는 이 총 주거 면적 이런 것들이 너무 좁은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요. 1인 가구 기준이라고 해도 이거는 좀 장애인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일반인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그 홈 오토메이션이라 그래가지고 터치식 기반의 그 보일러 등 이렇게 버리는데 최근에 제가 아는 어떤 그 70대 누님이 새로 지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셨는데 이게 전부 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터치식 어떤 그런 기반이어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가지고 며칠 동안 나가지도 못하고 문도 못 열어주는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처음에 입주할 당시에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내가 무슨 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러면 시공회사 자체에서 그 시스템을 해줄 수 있는 어떤 법적 제도가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매번 약간 이런 약간 인터뷰를 하게 되거나 할 때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경사로 부분이거든요. 이 경사로 같은 경우가 정말 이제 주거 환경뿐만 아니고 상가나 약간 가게 같은 경우가 진짜 너무너무 부족하거든요. 왜냐면 한겨울이나 한여름 때 그런 상가에 이제 그런 경사로가 없거나 이러면 다시 1시간 정도를 돌아다니면서 찾아야 돼요. 약간 다른 곳을 갈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약간 이런 것들을 좀 찾아야 되기 때문에 경사로 같은 부분이 우리나라에 정말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제도적으로 좀 움직임이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